다음은요. 작전명 미라클. 이 키워드로 소개해드렸는데 그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작전명 미라클처럼 영유아 100명 포함 아프간인 한국행 오늘 옵니다. 391명 공군 수송기로 오늘 입국인데요. 우리나라를 도왔던 동료와 가족들 그리고 신분은 난민이 아니고 특별 공로자입니다. 충북 진천에 6주 머문 후에 원하면 장기 체류 가능할 듯하다. 그리고 입국 즉시 코로나 검사 받을 예정이고요. 근데 뭐 추가로 더 오는 아프간 국민은 없을 듯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제 이와 관해서 외교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우리와 함께 일한 동료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도의적 책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그리고 유사한 입장에 처한 아프간인들을 다른 나라들도 대거 국내에 이송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8월 이들이 국내 수용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자, 이 아프간 국민들은 누구인가? 오늘 뭐 그런 기사가 많은데요. 다음 기사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한 대사관 그리고 병원 등에서 7년에서 8년간 일한 직원들이에요. 가구 숫자는 76가구. 그리고 가족들까지 포함하니까 400명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5세 미만의 영아 유아가 한 100명쯤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송기 보낼 때요. 뭐 분유 그리고 아이들이 좀 편하게 있을 매트리스도 보내고 그랬어요. 바그람 내 한국 병원 등 폭파됐답니다. 과거 우리가 지원했던 이런 병원들이거든요. 여기를 탈레반이 그냥 부숴버렸답니다. 그렇다면은 이분들 단순히 굉장한 위협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행을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출을 한 거죠. 지금. 자,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박상훈 교수님. 그런데요. 일단 이분들 한국에 가서 체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나라에 기여한 그런 자격으로. 근데 장기 체류도 가능하다는데 언제까지 장기 체류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망명 신청 또는 난민 지위 이런 신청을 할 경우 우리 정부가 또 고민을 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 네.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이제 기타 비자로 들어오는 걸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타 비자면은 6개월 효과가 있어요. 예. 물론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1년, 2년 이렇게 6개월마다 아프간 사태가 좀 정리될 때까지는 아마 그렇게 갈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아프간 사태가 더 어려워지거나 영구히 못 돌아갈 상황이 되면 예. 이제 난민으로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프간 난민, 뭐 미군 기지에다가 이제 수용한다. 이것을 놓고 찬반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백지화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오시는 분들, 이 미라클 작전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직접 한국인과 한국인의 어떤 외교 활동을 도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돌아가서 보복을 당하거나 처형을 당할 경우에는 우리의 사실은 국위하고도 관련돼 있는 우리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군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연 없는 사람에 대한 뭐 인도주의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반 얘기할 수 있지만 예. 우리가 사업을 벌리고 우리랑 인연을 맺은 세계의 식구들인데 그분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인도주의를 넘어서 우리가 외교 활동 또 국익에 도움되는 외부 활동을 했을 때 거기와 연관 맺은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움을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는 걸 환영하고 또 이분들이 돌아가서 처형당할 위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분들이 뭐 아프간 상황이 이제 봐야 되겠지만 본인들이 원하고 또 상황이 오래된다면 저는 뭐 난민 처리도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예외적으로 좀 우호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프간에 계속 머문다면 정적 탄압이 너무나 눈보도 뻔하다. 왜냐하면 그 병원까지 폭파해버리는 탈레반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국민 일각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뭐 그런 게 혼재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심리적인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 현근택 전 부대변인. 네. 만약에 난민 신청 또는 망명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법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난민인 경우는 아마 난문 심사를 받게 돼 있죠. 난민법에 따라서. 난민이면 아시겠지만 이제 정치적인 탄압이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이럴 때 대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벗어나려는 모든 사람들은 난민에 해당될 거예요. 근데 박 교수님 말씀처럼 저분들은 어쨌든 한국과의 뭔가 일을 같이 하고 뭐 대사관이라든지 병원에서 같이 했던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특별 공로자 지위를
그런 지위다. 이건 출입국 관리법상의 지위입니다. 난민법상이 아니고.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단기 체류를 연장하다가 이분들이 아마 다 한국에 머물기를 원할 수도 있지만 본인은 또 아니면 다른 그렇죠. 인근 지역. 다른 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렇죠.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할 때 문화라든지 식생이 가온 주변 각고라도 가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장기적으로 계속 뭐 연장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말씀처럼 뭐 난민을 인정할지 아니면 영주권을 인정할지 그거는 지금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일단 아프간 정세라든지 그런 걸 좀 보고 국내 여론도 보고 할 것 같은데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 모든 다른 아프간에 있는 사람처럼 그냥 일반적인 난민은 아닌 건 분명하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특히 지금 290 몇 명 중에 영유아가 지금 100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애들을 데리고 온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오려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도 있고 이런 거 보면 국민들이 어쨌든 좀 이해를 해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요, 현지에서 우리 정부를 도운 거잖아요. 이분들이 되게 보면은 의료인, 그리고 IT 분야 전문가들, 어떻게 보면 전문 인력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기술, 그런 걸 갖고 우리 정부를 도왔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한 위협에 놓여서 이번에 우리가 사실상 구출을 한 거죠. 뭐 이런 상황입니다.